자, 이번 영상에선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의 수주 전망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뉴스웨이의 서승범 기자님의 출처고요. 엘다바 발전소 공개하기 내년 초인데 경쟁사가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공사면 10억 달러 이상이고, 뉴스웨이의 이 부동산 건설 파트 들어가면 기사가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중요 내용을 좀 보면, 이 이집트 발전소, 그러니까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내년 초에 10억 달러 규모의 이집트 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20일이죠. 이 어제 해외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자력 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집트 엘다바 발전 사업 중 2차 측 부문 수주를 위해 노력 중이며 내년 초 본계약을 앞둔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죠. 요새 두산중공업 주가도 어제 많이 밀리고 건설주들도 바닥에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자, 어쨌건 수주 금액이 약 10억 달러 정도 되고, 이중 현대건설과 두산건설의 수주 금액이 10억 달러. 최종 확정 금액은 아니지만,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공사 비중이 각각 55대 45라고 합니다. 현대건설은 건축목 공사를 담당하고, 플랜트 장비 등은 두산중공업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한수원에서 꽤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한수원은 엘다바 원전 사업 중 일부 분야를 수주하기 이전부터 꽤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3월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직접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플랜트 건설 EPC 이 경험을 보유한 현재 신도 건설사이자 공기업인 페트로제스와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꽤 많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자, 원전 없는 전기료, 탄소 중립할 땐 전기료가 5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출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원전을 다 없애진 못하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소형원전, 소형원전 모듈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개발하는 기술이 좀 필요한데, 자, 국제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9명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원전 비율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문가의 66%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을 밀어붙이면 전기요금이 50% 이상 오를 걸로 대답했죠. 지금 서민들 삶이 좀 팍팍한 면이 있는데, 일단 어쨌거나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우리는 이제 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이런 이 기사가 있구나라고 항상 찌라시 참조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유아킨 정경련 기업정책실장이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과 시너지 도입이 어려운 만큼 감축 목표가 가던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이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한 이건 좋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전력을 감당하기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이 탄소 감축도 좋긴 한데 우리 인류가 이제 전력이 더 급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국제사회 보여주기 시에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원전 비율 확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조선일보의 원전 없는 탄소 중립대 이거 기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두산그룹에 대한 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산그룹이 이 해상풍력 수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브릿지 경제의 출처고요. 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재도약 관련된 움직임도 있죠. 두산중공업의 소형 원전, 이 원전에 대한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친환경 사업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골자의 기사입니다. 요새 ESG 경영이 이 화두죠. 웬만한 이제 좋은 기업들이 다 ESG 경영으로 다 돌아서는데, 역시 두산그룹 자체도 ESG 경영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실천한다는 이런 기사들입니다. 두산그룹은 해상풍력 발전, 수소연료전지, 수소드론 등 친환경 신사업을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재, 지구환경 파트 이 3P라는 두산만의 독자적인 이 기반이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차별화된 ESG 경영을 실천하는 전략이죠. ESG 경영은 지금 세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웬만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각고의 인식들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그린 뉴딜 분야의 한 축인 친환경 미래에너지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죠. 자, 두산중공업이 지난 2005년부터 풍력 기술 개발에 매진했기 때문에 순수 자체 기술과 실적을 보유한 해상 풍력 발전기 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결국은 소형 원전이라든가 이런 기술력도 갖고 있지만 친환경인 풍력 쪽에도 좋은 신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죠.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사업을 키울 거라고 합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해상풍력을 2025년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풍력발전기 국산 부품 사용률이 70%에 달하고, 발전기에 들어가는 블레이드, 이 날개죠. 이 블레이드와 타워 등의 부품 제작에 400여 개국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18년도에는 국제과제로다가 8메가와트급 대용량 해상 풍력발전기 개발에 착수했고, 오는 2022년 제품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전에 대한 수주, 이런 기대감도 좋고, 친환경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있는,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좀 좋은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그래요. 두산중공업은 풍력발전 사업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트윈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기의 성능을 모니터링과 예측, 이상 기기를 감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두산중공업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벤틀리 시스템즈와 함께 풍력 발전기 운전 상태, 발전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풍속별 최적화 발전량을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원전 관련주이자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들과 전기 관련주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들이 좀 어제 별로 안 좋았죠. 자, 일단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보면 우리가 장기적인 차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 2,200원대까지 크게 무너졌던 종목이 이제 큰 상승세를 보였죠.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한번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2,200원 하던 주가가 거의 3만 2, 3천원대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15배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부터 조정이 들어왔는데, 물론 2,200원 하던 주식이 뭐 20만 원도 가고 100만 원도 갈 수 있지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이라는 게 당연히 오죠. 하늘 끝도 없이 올라갔으면 하는데, 이때 바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켜줘야 될, 중요한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10개월선을 기준 예전에 뚫어놨던 이 변곡점 자리를 깨지 않고 있죠. 이 자리 밑으로 깨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추세가 커지고, 회사의 성장이 멈추나 이렇게 되는데 잘 지키고 들어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저점인 18,000원대를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고, 일단 추세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바로 5개월선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5개월선의 가격이 21,000원대인데 지금 21,70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유지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저번 주에 5선과 입시를 동시에 뚫었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내일이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즉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죠. 자,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꼬리를 달고서 20선이 올려놔야 돼. 만약에 떨어지면 5수선까지 밀릴 수 있고 다음 주에 5수선에서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을 거쳐서 떨어졌을 때 심하게 밀려 2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 가격대가 이렇게 일봉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21선인데, 21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느냐가 꽤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사실 이 두산중공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너무 심해서, 공매도가 항상 3% 이상이에요. 자, 이날은 10일 날은 거의 11%대 나왔고, 나 5%, 6%대, 지금도 거의 4%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만만치 않아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좀 물러나야 되는데 쉽게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저 공매도죠. 이 대차 거래 좀 상황을 보면, 음, 자, 이렇게 대차 신규 수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이 대차 신규 수량이 좀 줄어야 되는데 95만 주, 70만 주에 줄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위협이 항상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용이나 재료 이런 게 다 좋아도 결국 비법적으로 보면은 이 삼성전자 실적이 사상 최고인데도 지금 박살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상관없이 기법적으로만 주식을 수익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주 애를 먹게 되기도 합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그래도 요새 조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어제 또 많이 매도했죠. 이렇게 순간 크게 들어왔다가 다 매도하고 또 조금 들어왔다 매도, 이런 식으로 하죠. 다행히 두산중업의 주가는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 있죠. 어제 금융투자에 제법 매수했고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셨다 팔았다 반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10월달 한 달 전체를 놓고 보면 연기금도 아직 많이 매수하는 상태고, 어쨌거나 두산중공업을 꽤 두술라라서 개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좋은 좀 주가 반등이 돼줘서 많은 개인분들의 좀 수익 계좌가 좋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